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춘천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우거진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 주민들은 그곳에 특별한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하여 하늘 색깔을 그대로 품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희귀한 물고기들과 수생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매달 보름달이 떠오를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은빛 고래였습니다. 이 고래는 연못의 수호자로서 연못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숲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춘천에는 이 연못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연못에서 가장 용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소원의 실현을 약속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비는 것은 아무 때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늘에 두 개의 무지개가 걸릴 때 연못의 중앙에서 만개하는 연꽃 이의 소원을 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을 듣고 연못을 찾아왔지만 두 개의 무지개가 함께 걸리길 기다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천에 사는 한 소녀 수민이는 연못에 얽힌 이야기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책을 읽으며 모험을 꿈꾸곤 했습니다. 수민이는 어느 날 마을에서 저명한 이야기꾼 할아버지를 찾아가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지한 얼굴로 연못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셨고 수민이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연못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뒤 어느 비 오는 날 비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이끌려 그 하늘 아래 연못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는 연못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두 개의 무지개가 걸렸고 연못의 중앙에서는 커다란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연꽃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마음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주변의 자연 환경을 특별히 사랑했던 그녀는 지구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빛 고래가 연못의 표면 위로 떠올랐고 미소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래는 수민이의 눈앞을 몇 번 돌고 나서 그녀의 소원을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춘천의 연못은 더욱더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했으며 주민들은 조화를 이루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민이는 자신이 특별한 순간의 증인이 된 것에 감사하며 그 경험을 평생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춘천의 전설로 남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아낄 때 자연 역시 그 마음에 보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서쪽에는 방진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은 다양한 전설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것은 거대한 용의 전설이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이 용을 태알용이라 불렀습니다. 방진 지역은 항상 풍요로웠으나 주변 자연의 변덕으로 인해 때때로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매번 이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설적인 태알용의 가호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태알용은 강진의 중심인 월출산에 거주한다고 전해졌으며 그 오래된 동굴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강진의 마을에는 화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웠으며 항상 마을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닥쳤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물을 구하거나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연로한 지혜로운 할머니는 태알용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용기를 낸 화연은 태알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다독이며 화연은 월출산의 깊은 숲을 지나 드디어 태알용의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꿈에 잠긴 듯한 동굴은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들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곳에서 화연은 태알용을 만나게 됩니다. 태알용은 화연의 용기와 이타적인 마음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에게 강진의 비를 몰고 올 신비로운 석류 열매를 선물했습니다. 화연은 마을로 돌아와 신비로운 석류 열매를 땅에 심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춤을 췄고 모두가 화영과 태안용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강진은 오랜 시간 태안용의 전설과 함께 풍요로움을 간직하게 되었고 화연은 마을의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태안용의 존재가 묘연해질지라도 사람들은 강진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강진은 지금도 아름다운 용의 전설을 간직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해안가에는 푸른 바다를 지키는 커다란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바다의 수호자였으며 그 몸체는 마치 바다의 일부분처럼 푸르른 빛으로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할 때 용은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이 두려움을 덜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깊은 바다 속에서 조용히 바다의 평화를 지켜보며 생활했답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는 하나뿐인 딸아이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던 이 마을에서 자라면서 늘 용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수진이는 호기심 많고 용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용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날, 수진이는 마을 밖 해변 쪽으로 혼자 산책을 나섰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의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던 그녀는 우연히 반짝이는 푸른 비늘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용의 비늘임을 직감한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비늘을 주웠습니다. 비늘을 손에 든 순간 수진이는 마치 꿈을 꾸듯 신비한 힘에 끌려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간 바다에서 고요함이 감돌고 푸른 용이 서서히 물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엄한 모습에 수진이는 두려움보다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용은 온화한 눈빛으로 수진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운 아이여, 용기를 내어 내 비늘을 찾아와줘서 고맙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이 나를 잊고 두려워했지만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가 있다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구나.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후로 수진이는 종종 해변을 찾아가 용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은 수많은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진이는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며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수진이와 용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용의 자산을 인간 세상에서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용은 늘 바다와 자연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바다를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전설적인 용과 소녀 수진이의 이야기는 부산 해안가를 따라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한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존재 간의 이해와 우정을 상징하며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던져주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북도 김천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전통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요하지만 그 자체로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여행자들이 찾곤 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지는 김천의 명물인 별바위였는데 그 바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별바위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조각으로 그 옆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젊은 목동인 재미는 별을 관찰하기 위해 별바위 근처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고 재미는 환한 별빛 아래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재미는 번쩍이는 빛을 따라가다 작은 요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정은 자신이 이 땅의 수호자이며 별바위가 마을과 자연을 지켜주는 신성한 존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별바위의 힘은 인간의 선한 마음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지요. 요정은 재민에게 마을의 번영을 위해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간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재민은 꿈이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본 이야기를 공유하며 별바위의 신비로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민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별바위 주변을 깨끗이 가꾸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별바위 근처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가뭄이 끝나기를 바라며 노래했습니다. 그 순간 신비롭게도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리며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물을 얻은 마을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별바위의 신성한 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김천의 사람들은 자연과 별바위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천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하여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이 선한 마음과 자연의 조화를 잊지 않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천의 별바위는 마을의 심장과 같은 존재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홍천 지역의 모든 계절에 대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특히 겨울이 되면 더욱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숲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동화 속 겨울왕국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그곳을 겨울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어느 날 홍천 마을에 사는 소년 지훈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절친한 친구 수민과 함께 겨울의 정원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와 장갑, 모자를 단단히 챙기고 눈 덮인 숲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숲속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눈밭 위에는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이 가득했고 나무 위에는 하얀 눈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가운데 눈송이가 그들의 머리 위로 소복히 내려앉았고 마치 산타클로스의 요정들이 어딘가에 숨어서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과 수미는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놀라운 광경에 눈을 빛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작은 얼음 호수 앞에 도착했고 그곳에 비치는 달빛은 마치 은빛 보석처럼 호수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지훈은 그 호수 위에서 반짝이는 동화 속 이야기를 곱씹었고 그 순간만큼은 마치 현실을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친구는 호수 근처 나무 밑에 앉아 가져온 따뜻한 코코아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이 들려준 숲속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한 마리의 작은 흰색 여우가 멀지 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건 아마도 전설 속 여우일 거야. 수민이 속삭였습니다. 지훈 역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우는 경계심 없이 그들에게 다가오더니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며 지훈과 수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뒤 픽하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두 사람은 얼떨떨했지만 숲의 마법 같은 순간은 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추억이 되었습니다. 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겨울의 정원에는 그 신비로운 여우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곳을 돌아오리라 마음에 새기며 겨울의 마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간직한 홍천을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홍천의 겨울숲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를 기다리며 작은 여우와 함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숲을 지킵니다.